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2024년을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 연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설 연휴를 맞이하기 전 S&P 500이 5천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긴 만큼 2024년 저의 개인 연금 계좌 중간 결산을 가져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며 S&P 500은 사상 최초로 5천을 돌파하며 5,0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새해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 S&P 500이 5천을 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기술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16,000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 중 5천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고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연말이 되어야 5천을 넘을 수 있다고 했지만 S&P 500은 보란듯이 5천을 넘어버렸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낙관론자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5,300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ETF를 계속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의 개인 연금 계좌는 자산 총액이 1억 4천을 넘어서게 되었고 2024년 한 달하고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약 46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냥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ETF를 사서 모아나간다면 젊은 나이에 파이어족을 꿈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롭고 자유로운 노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 연평균 8% 수익률로 매월 150만원씩 적립식 투자만 하더라도 15년 후 10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 50살에 연금 계좌에 10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노후 준비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나이에 파이어를 꿈꾸며 높은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의 본질을 지키며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개의 연금 계좌 모두 착실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에 투입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찾아가는 과정보다는 현재 모아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계좌 중 특히 IRP 계좌의 수익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IRP는 작년 한 해 추가 납입을 거의 하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IRP 계좌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상위 5%에 들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좋은 종목을 찾아 나가는 과정보다 현재 모아나가는 ETF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몇 구독자 분들께서 연금저축 펀드보다 IRP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IRP 계좌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이 가장 작은 만큼 연금저축 펀드나 DC형 퇴직연금 대비 훨씬 더 공격적인 포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했던 초기에 매수해놨던 S&P 500을 제외하면 현재 메인으로 모으는 종목은 바로 나스닥입니다. 수량이 너무 적다 보니 배당 재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라 TR 종목으로 모아가고 있고 30%를 필수로 채워야 하는 안전자산의 경우 TDF 및 단일 종목 채권혼합 ETF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TDF는 ETF로 출시가 된 이후 단순히 찍먹을 해보기 위해 소량만 매수해본 상태이고 주력으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메인으로 담고 있는 채권 혼합 종목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슬라의 주가가 매우 많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지만 주가가 떨어진 현재 테슬라 채권 혼합 종목을 모아가기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IRP에도 자금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안전자산 30%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TDF 시리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로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퇴직 연도를 의미합니다. TDF 2040은 2040년까지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채권의 비중을 높여가는 형태로 알아서 조절해주는 ETF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은퇴 연도가 뒤로 갈수록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 비중이 더 높아져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덱스 TDF 2040에는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TDF 2050에는 나스닥도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DF의 한 가지 단점은 낮은 시총으로 인한 거래량이 적다는 점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TDF도 일반 공모 펀드보다는 ETF에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모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TDF가 약간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처럼 단일 종목 채권 혼합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S&P 500 30%,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 나스닥 20%, 반도체 10%, 기타 10%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을 주로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총 비중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S&P 500은 지난 결산 대비 0.25% 비중이 증가했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6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수를 거의 하지 않았던 반도체의 경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비중이 가장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국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비중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목표로 하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 비중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더 집중 매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싼 종목을 더 많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적립식 리밸런싱을 해 나간다면 조금이나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에 워낙 다양한 종목들에 나눠서 투자하다 보니 종목 수가 많은 편인데 한번 샀던 종목들은 거의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DC형 퇴직연금에서 예금 1년 만기가 돌아온 금액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에 투자에 투입하기보다는 며칠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파킹 ETF에 대부분의 금액을 투입해놨고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까지 재투자해 나간다면 각 종목들의 보유 수량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배당금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이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24년에 받은 배당금은 이미 28만원 정도로 작년 한 해 동안 받았던 배당금의 38%를 두 달 만에 수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작년 대비 올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월, 2월 두 달만 떼어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 2월은 8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배당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미 28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3.6배 상승한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증가해서 받은 배당금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올해 배당 성장률이 기대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가 모아가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종목의 올해 1분기 배당 성장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S&P 500을 살펴보면 에이스의 경우 작년 1분기 45원에서 올해는 65원으로 배당금이 44.4% 성장을 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의 경우에는 작년 1분기 40원에서 올해 70원으로 배당이 75% 성장을 하며 에이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더욱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 작년 15원에서 올해 30원으로 정확히 2배 상승을 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작년 1분기 65원에서 올해 210원으로 자그마치 3배 이상 배당금이 성장을 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010년도에 첫 출시가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게 2018년경부터였고 이마저도 연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국내의 나스닥 ETF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탓인지 예전에 주지 않았던 것까지 몰아서 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저의 24년도 배당 수령금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올 1분기에는 작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다음 4월에 받을 배당금은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다음 배당금이 공시가 된다면 별도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5천 돌파를 기념하며 저의 연금계좌 결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했던 게 2020년도였는데 어느덧 햇수로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연금 계좌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1년 내내 하락을 했던 지난 2022년을 버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떠났지만 2024년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 인간 지표상 현재 고점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서로 의지하며 응원하며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